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씨나 로고 같은 그래픽 부분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픽 이미지가 두 종류가 필요한데요. 포토샵에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0에 400 해상도 72 RGB로 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글씨를 넣을 텐데요. 글씨를 만들기 전에 배경을 좀 검정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씨는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셔서 폰트는 가능하면 글씨로 사용을 하실 때는 폰트는 가능하면 좀 너무 장식적이지 않은 그런 글씨가 좀 더 효과를 보시기 편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글씨만 있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 놓을 텐데 배경을 끄고 글씨 부분만 PNG로 저장을 할 거고요.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저는 PNG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방금 저장한 이미지는 그래픽 2D 패턴처럼 그 글씨 부분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제 이 글씨에 대해서 혹은 이 로고에 대해서 튀어나오도록 하는 맵인데, 그러다 보니 글씨의 외곽선 부분이 블러 효과를 줘서 약간 번지도록 하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러 효과를 줄 거고요. 블러를 주려면 일단 레스터라이즈 해야 될 것 같죠. 레스터라이즈 하고 필터에서 블러, 가우시언 블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씨에 대략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블러 값은 아시잖아요. 이미지가 어떤 상태이냐, 어떤 해상도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블러를 주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로고나 그래픽을 지금 만들었다면 블러가 적당한 수준의 블러가 어떤 것이 될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이 이미지에 적당한 블러를 정해 주셔야 돼요. 가우시안 블러 해서 저는 이 정도 하고 오케이 할 거고요. 이 상태로 다시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JPG로 저장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맵으로, 대구대학교 맵으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옵션은 이 정도 해서 오케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이미 그래픽을 하나 넣어 놓은 상태인데 삭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새로운 그래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그래픽 2D 패턴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앞에 저장했던 글씨만 있는 파일을 열어서 위치 클릭하고요. 이때 그래픽 추가 창에서 사이즈 변경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래픽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속성창에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방금 저장했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하면 돼요. 탐색 버튼 눌러서 이미지 찾아서 열기 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방금 열기한 이 이미지가 얼마나 외곽이 번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렌더링을 했을 때 이 글씨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었고요. 높이는
렌더링을 할 때 그 이미지가 이 맵의 채도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튀어나오게 보이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이동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의상 표면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데요. 보통은 0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가끔 맵이 의상 표면에서 떨어져 보이는 경우에 값을 더 조정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값을 주셔서 좀 더 옷의 원래의 원단이 튀어나온 것처럼 효과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절단 높이는 이 값을 조절해서 해당 값 이하의 지오메트리는 삭제하는 메뉴이고요. 입자 간격은 새로 생성된 이 메쉬의 입자 간격을 조절을 하는데 입자 간격이 낮을수록 당연히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역이 넓은 경우에는 1 이하로는 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계면을 연장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경계면 연장하는 거는 병합된 OBJ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픽을 했을 때는 별로 표시가 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색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컬러 바꾸는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는 사이즈를 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한번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상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씨가 이 경우는 발포 바인딩 같은 거 같죠. 그 실크 스크린 할 때 발포성으로 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래픽 부분의 컬러를 이 원단의 컬러가 아니라 흰색으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실크 스크린 해서 발포성으로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단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이 원단색과 동일하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렌더에서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원단이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그래픽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도 조절을 해서 좀 더 많이 튀어나오도록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튀어나오게 했죠. 3이었는데 6으로 바뀌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네요. 자, 이렇게 옵션을 변경을 해가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항상 그런 렌더링해서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고 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없는데요 할 게 아니라 렌더링해서 제대로 내가 효과를 적용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봉된 패턴의 배치, 영어로는 슈퍼임포즈라는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새로운 패턴을 제봉했을 때 이미 드레이핑된 패턴의 겉면, 속면 또는 옆면을 따라서 배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안감이나 안단, 커프스, 카라, 포켓 이외에 추가적으로 붙는 대부분의 패턴을 바로 배치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단에 턴백하는 부분은 의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위치에 재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봉된 상태에 그대로 가서 붙으면 되는데 안쪽에 붙어야 되니까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 하면 이 안에 배치가 돼서 힘들게 배치를 하거나 다시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제자리를 쉽게 찾아갑니다. 이 패턴도 마찬가지 턴백이니까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 슈퍼임포즈 언더 해야 되겠죠. 이 패턴도 마찬가지 슈퍼임포즈 언더입니다. 여기도 소매 밑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슈퍼임포즈 언더 또는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포켓의 경우에는 의상보다 밖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재봉된 패턴의 배치를 하는데 대신 바깥쪽이고요. 영문 버전에서는 슈퍼임포즈 오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걸리는 속도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예를 들어서 프릴 같은 거, 티셔츠에 프릴 같은 거 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사각형 툴 이용해서 이 정도 레이스 원단을 적용을 해도 좋겠고요. 지금은 레이스 원단이 없으니까 패브릭 1을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서 약간 이렇게 반투명한 레이스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수정 패턴 복제를 해도 되고 저는 그냥 대칭 수정으로 골펴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 아래쪽에 재봉을 해 놓으면, 그리고 재봉된 패턴의 배치 옆쪽 또는 슈퍼임포즈 사이드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자리에 재봉될 위치에 바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패턴을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혹은 시뮬레이션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업무 속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